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요즘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들은 치열한 취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문은 훨씬 더 좁아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지난 3분기 청년 실업률이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취업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제주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볼까 합니다. 제주 청년 취업과 창업사관학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더큰대일센터의 김종현 센터장과 경기도 일자리 재단 조은주 청년 일자리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선 두 분께 청년이란 의미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센터장님께서는. 저는 청년은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청년일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상상력과 역량만큼 내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은 내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본부장께서는. 저는 청년에게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업이 주어지는 이행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불안과 그리고 또 불평등을 다층적으로 겪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과 불안과 여러 가지를 겪는 다층적 세대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포기를 강요받은 세대라고 좀 정의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도 포기한 3포, 그다음에 집, 인간관계 포기한 5포, 꿈,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 이렇게 청년들이 포기를 강요받는 게 저는 취업이 잘 안 돼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취업문이 더 좁아져 있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은데,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일단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청년들의 정서는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불안하다. 두 번째는 두렵다. 세 번째는 혼란스럽다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건 일자리가 많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을 할 때 자칫 잘못 진출하면 자기가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렵다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많은 일 경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의 기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 진출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고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건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일자리의 모습과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일자리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런 인식의 간극 때문에 본인의 진로의 좋은 방향이 뭔지에 대한 혼란스럽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도 경기도는 수도권이라서 취업난이 덜할 텐데, 물론 경기도 청년들도 일자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지금 경기도 청년들도 사실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용률도 사실 상대적으로 높고 또 실업률도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좀 발현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희 수도권 역시도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제주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리고 청년 기본법을 좀 훑어봤거든요. 보니까 19살에서 34살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던데, 그러면 20대, 30대 이 MZ세대가 청년인데, 요새 MZ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좀 안정지향형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지향형, 아니면 혁신지향형인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또 빠른 성장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희망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급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조직 문화라든가 일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향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비슷하죠? 네, 수도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비슷한데요. 저는 같은 MZ 세대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본인들이 뭐 여유를 원하거나 본인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것들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아예 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하거나 또 틈새 시장을 또 공략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상당히 다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분기 제주 청년 실업률을 보면 8.2%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가 올라갔고,
이게 또 문제가 전국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실제 제주도의 청년 실업률은 이제 최근 3년간으로 보면 전국에서 이제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4에서 6%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청년들이 38% 가까이가 근무하는 업종이 음식 숙박업에 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지역의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할 필요, 예. 그다음에 변동성에서 이제 좀 강화될 수 있는 좀 혁신지향적인 어떤 이제 기업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좀 더 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하루에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이 음식 숙박업이 더 위축될 거라서 4분기에는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같은 예.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중심이다 예. 보니까 이 변동성이 조금 더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대선 여야 대선 경선 과정에 여러 경선 주자들이 지난 4월에 1억서 150장을 써놓고 원룸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던 청년 얘기를 꺼내면서 일자리 대책을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수도권에서도 전혀 풀릴 기미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서울 수도권 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실업률은 줄어들고 고용률은 높아졌다라는 이제 통계도 나오고 있고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예. 있어서 청신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제 구직을 단념하는 예. 청년 그리고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바로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의 그런 양만 늘리는 정책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좀 향상시키면서도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와 예. 그리고 기회를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양을 늘려야 고용률이 높아지고 일단 정부나 지자체나 자랑할 수가 있어서 그냥 질을 안 따지고 양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 아닌가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올해 인구 이동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대 인구만 유독 1,300명 정도 순유출이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리고 4년 연속 20대 인구만 줄고 있고 대학 진학도 있지만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주에 그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건가요? 일단 이제 제주도의 청년들의 유입과 유출을 보게 되면 2017년까지는 유입량이 순유입이 좀 더 많았는데요. 2018년부터 다시 순유출이 늘어나는 이제 국면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20대에 있어서 이제 일자리의 이슈 아니면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수도권에 많이 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유출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인구 통계상 보면 다른 지역들은 제주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청년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해서 지역 소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통계청에서 이제 제주도의 인구에 대한 장기적인 시뮬레이션을 놓고 보면 계속 더 줄어들 거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20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유입량도 적절하게 우리가 강화되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것들에 집중한 데보다는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보내드리는 시스템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순유입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입도 그리고 이제 유출에 대한 청년들의 니즈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 그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자리, 문화 커뮤니티. 하긴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주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제주 직장인 급여 수준이 타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난해 제주 직장인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89만 원이거든요. 전국 최저고 네네. 전국 평균의 7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수도권보다 급여가 낮으니까 결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관광산업 자체가 저부가치 산업의 중심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 평균 임금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비율, 그 다음에 중소사업자 이제 그 인원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있는 인원 비율도 가장 높은 이제 취약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숫자만으로 되지 않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처방하려면 혁신의 방향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으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지금 혁신이 되고 부가가치 되고 그래야 급여가 올라갈 건데 순환의 고리가 뭔가 좀 어딘가가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제주 지역의 어떤 근무 여건 그다음에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수도권과는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 활동에 따른 총소득의 지역 격차가 워낙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몇백억 대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나 또 천억 대 이상의 벤처기업 등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집중화 현상 자체가 산업시설이나 물리적인 그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집약 효과를 또 사실은 노리고 그쪽으로 더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또 그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또 지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그 근간 베이스 자체가 그 불평등 양극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 구조를 좀 고착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투자라든지 아니면 지원의 측면에서도 좀 지역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한때 제주로 본사도 이전하고 급여 수준도 올리는 대책들이 추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몸담으셨던 다음도 그때 제주에 내놨던 거고 그때처럼 제주의 어떤 기업 환경이 청년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이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역에 좀 강소기업이 좀 늘어남으로써 향토기업 중심의 좀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혁신의 중심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연결시켜서 혁신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 기업과 혁신 인재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형성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근무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재택근무도 늘어났고 워케이션이라든가 지방근무의 패턴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어떤 완전히 제주도에 정착하는 형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넘나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이제 지금의 재택근무 형태와 맞는 것들에 대한 일자리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제주 지역에 좀 핫한 기업,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좀 토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것도 제주에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워케이션으로라고 해서 일과 그다음에 휴학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빠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혹시? 저는 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집중적인 투자와 그리고 그 성장의 기회를 좀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더큰네일 센터의 그 탐나는 인재 실험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차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규모나 그리고 그 성장할 수 있는 가속화되는 그런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것보다 더 큰 폭의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더큰네일 센터의 모델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산업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좀 전폭적인 지원들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큰네일 센터 얘기는 좀 뒷부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상 근데 어려운 문을 통과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에 퇴사하는 MZ세대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 청년들이 퇴사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제 기업 문화와의 격차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문화와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기업 문화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퇴사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입사와 퇴사가 매우 잦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 10년차 직장인들한테 몇 번 직장을 옮겼냐라고 한 질문에 평균 4회입니다. 그래서 2.5년마다 옮겨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가 이제 한 번에 취업을 시키는 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장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실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옮겨가는 형태의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충분히 자기의 성장들을 만들어내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에 우리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보통은 MZ세대가 퇴사를 많이 하고 1년 이내에 사실은 첫 직장 이직하는 비율이 거의 10명 중 3명이라고 할 정도로 MZ세대의 어떤 충성심이나 소속감이 없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MZ세대가 좀 빠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전통적인 기업 문화 방식을 바꾸지 않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좀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본인의 삶과 그리고 그 여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개척해 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청년들이 그 기업에 맞춰서 사실 갈 수 있는 더 이상의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MZ 세대가 빠르게 그런 프로젝트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옮겨가는 그런 트렌드를 하나의 저는 그 흐름이나 추세로 보기보다는 이것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이 일자리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흐름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퇴사율이 높다고 한 게 일하기 싫어서 퇴사한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거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냥 퇴사율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네네. 자, 그리고 지난 2월에 최초로 지난해 2월에 청년 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청년 정책, 청년 실업 대책 이런 게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주 느끼시기에 미미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작년 연말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부처들이 발빠르게 합동 계획 방식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든지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지금 새롭게 정부들이 개별적으로 칸막이 행정을 했던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 법 제도와 그리고 예산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도 청년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 여건은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 중심으로 거의 24조 원에 한 308개 가량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임팩트 있는 청년 정책이 아직은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정책 중에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도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일자리, 주거, 복지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틀을 잡아놨다. 이제는 잘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전보다는 당연히 나아진 것들은 이제 사실인 것 같고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열도 나고 뭐 오한도 있고 이제 몸살도 있고 두통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 증상별로 우리가 처방을 하면 약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열제도 먹이고 이런 건데 실제로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 발병의 원인.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증상별 대처 방안처럼 백화점식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 거냐. 다시 말해서 청년들의 역량과 경쟁력들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는 형태의 좀 그런적인 좀 처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방향도 이제까지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거냐라는 관점인데요. 청년을 주체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스스로 이거를 개척할 수 있는 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가 접근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접근하는 방식 중에서 청년 문제만큼은 지자체의 접근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종합적인 형태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중앙부처는 부처 간 칸막이에 의해서 제한적인 처방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조금 더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앙정부는 기획만 하고 지자체다 예산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청년층을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 가지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 30대 여론조사가 아주 급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 대선 주자들의 청년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기존 그런 대선 주자들의 공약하고는 또 차별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이제 일자리 정책에만 집중됐다고 하면 최근에는 뭐 주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채 문제라든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다층적인 삶의 불안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후보들의 어떤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그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장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일자리 정책에서 공약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100만 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일자리 안에서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환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라고 했을 땐 아직도 청년들한테는 좀 가닿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관련 공약을 보니까 뭐 이전 선거에서 봤던 게 좀 상당수라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혹시 뭐 눈에 띄는 공약이 있던가요? 최근에는 아마 이제 그 소득을 얼마나 지원할 거냐의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에 따라,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에 대한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라든가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줄 거에 좀 초점이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방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 청년들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 줄 거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미래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거냐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 혁신의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혁신성들을 강화해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공약이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이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고 혁신을 통한 성과들에 의해서 보장성이 더 강화되는 선순환 구도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큰 내일 센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 청년 문제에 대해서 오랜 고민 끝에 지난 2019년 9월에 더 큰 내일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 제주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사관학교, 플랫폼 역할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청년들이 이행기에 소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과 일 경험의 문제, 그리고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지원 이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제주형 일자리 보장제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소득을 보장하고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들을 통합적으로 하려면 좀 많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을 보편화할 수는 없고 매년 한 150명의 청년을 선발된 청년에 한해서 집중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특성 중에 하나는 저희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라든가 경험의 기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주목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혁신지향적인 모델로 전국적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제주형 일자리 보장제, 청년 보장제죠. 일자리 보장제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뭐 눈에 띄는 성공 사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그 취창업 성공률을 보면 74% 정도의 취창업 성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숫자도 상당히 많고 창업한 분들이 투자에 취하는 이제 숫자도 20억이 넘어가는 등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기업들의 반응인데요. 우리가 많은 기업들에게 많은 이제 사업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이제 다양한 이제 기업 지원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기업들을 만나보면 또 가장 중요한 기업 지원은 좋은 인재입니다. 좋은 인재가 와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향토 기업들이 저희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때문에 회사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어주고 있어서 지역 기업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기업 지원 서비스에서도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게 청년 보장제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타시도의 청년 보장제와 비교할 때 더 큰 내일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제주형 일자리 보장제가 충분한 실업 대책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사실은 다른 데도 보장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융합해서 예. 정책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또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을 찾아서 또 본인들이 발품을 팔지 않으면 그것들을 연결하기 어려운 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큰네일 센터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PBL 방식으로 사실은 동료 학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지역의 어떤 자원 그리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향토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그 정책 교육 과정을 너무 잘 설계했다라는 예.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보장제라는 단어에 맞춰서 사실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경제 예. 활동에 사실 매몰돼서 생계로 인해서 권리를 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사실은 2년 동안에 본인의 자기 실험 예. 그리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제주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예. 이 정책을 좀 세일즈하셔서 판매를 예. 하시면 네, 네.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주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뭐 이런 모델들을 지금 배치마킹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미 많이 사례 탐구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지금 과기정통부만이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프랑스 에콜40이라는 그 모델을 착용해서 서울40이라는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 프랑스에서 사올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모델을 전국으로 예.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제주가 지금 더큰네일 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청년 지원들 사업들 가운데 제주에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업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살포시 저희 경기도 예. 사업을 좀 전달해 예. 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청년들이 아무리 혁신을 일으켜도 그것들을 기업이 또 발견해주고 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업도 그런 청년들의 혁신 과정을 같이 지켜보고 예. 또 청년들의 그런 혁신성을 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결합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일자리 매치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청년의 능력과 그리고 청년들의 그런 창의성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저희가 벌어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용을 예.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예. 저희가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보장을 해주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 모델도 더 결합을 한다고 한다면 더큰네일 센터의 모델이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큰네일 센터에서 지금 2년 교육과정 운영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을 마치더라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취업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그 통계라고 하는 건 예.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교육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에 따른 일 경험이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예. 하고 그다음에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만 받고 스스로 이제 취업을 하거나 예. 직무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취업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통계 기준은 이거를 전부 다 저희의 성과로 봅니다. 예. 중앙정부 통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3.7%인데 일부 이제 좁게 해석해가지고 예. 교육 훈련도 다 받고 일 경험도 다 하고 인턴도 다 한 다음에 정규직 되는 비율만으로 이제 예. 해석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50%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해석의 차이다. 충분히 중앙정부의 전국 평균의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청년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숫자로 바라보는 것은 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센터를 교육받고서 그 다음에 취업과 창업을 안 했던 친구들 중에 보면 봤더니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진학을 하거나 예.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이러한 형태로 진로를 찾고 성장하지만 아직 당장 이제 진출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자칫 숫자로 보면서 예.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청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 예. 자체도 우리가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이 교육과정 마친 그 수료생이 몇 명 정도 되죠? 일기 이제 수료생들은 100명에서 이제 들어와서 교육 수료를 이제 한 90명이 수료한 다음에 사회 진출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예. 스스로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하는 친구들까지 다 예. 합치면 제가
한 400명 정도의 청년들 중에서 한 200명 정도는 지금 이제 사회 진출했고 200명 정도는 센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2기 과정이 운영 중이신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5기까지, 6개월마다 5기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5기 과정이죠.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청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국가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지금 지방비로만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더 큰 데이센터가 성장하기 위해선 그리고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중앙정부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지역에 그 예산을 내려보는 시스템들인데 최근에는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한 것들이 좋은 케이스를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예.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델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역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어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역에 오히려 국고에 의존하기보다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 때 오히려 더 국고 지원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센터에 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150명, 연 150명의 인원에 선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의 숫자들과 생각하면 너무 적은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맞춤형대로 좀 보장성은 맞춰져 있지만 개별 맞춤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직자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재직자 중심의 어떤 교육 훈련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모델들을 어떻게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구조라든가 취업에 대한 뭐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변화됐을 텐데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 단계로 접어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여파나 후유증은 저는 좀 남아 있을 것으로 예.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회복 속도에 따라서 그 청년의 일자리 정책을 예. 판단하거나 또 손쉽게 그런 정부의 지원 대책을 철회하는 방식은 저는 좀 판단 미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ILO 사무총장이 봉쇄 세대라고 락다운 세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견을 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기라 하더라도 저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장기 미취업했거나 예. 또 본인이 일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또 사회 관계에 있어서 또 단절이나 예. 고립 상태에 있었던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예.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뭐 BTS 얘기 갑자기 꺼내면 좀 이상하긴 한데 BTS가 사실은 웰컴 세대라고 웰컴 제너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이런 위험 사회적인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또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코로나 이후에 그 사태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좀 청년들을 믿고 지지하고 또 그런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단시간에 경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 정책을 회수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진행된 청년 정책들을 구체시키지 말고 네, 계속 네. 유지를 시켜야 된다. 네. 자, 더 큰 데이 센터에서 어떤 취업이나 창업의 꿈을 키우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6개월마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1월에 공고를 해서 예. 이제 2, 3월에 면접을 거쳐서 4월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7월에 공고를 해서 8월에 9월에 선발이 돼서 이제 10월부터 교육하는 과정들이 예. 있기 때문에 75명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에게 지원하면 되고요.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4대 1에서 5대 1 정도의 경쟁. 면접까지 보시는군요. 네. 거의 입사에 준하는 형태의 면접 과정들을 보고 있어서 자기 진로에 대한 자기 소개서, 예. 그다음에 그 향후 자기가 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명확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청년들 스스로 풀 수가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지역사회나 국가가 끌어안아서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네. 어떤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더 그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에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대비 평균 임금이 그 제주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임금 보조에 대해서 저희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책이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금 보충적인 지원 제도로서 분기별로 뭐 6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동안 한
480만 원의 그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그 일자리 안에서 임금 격차 문제로 인해서 겪는 문제 그리고 또 복리후생적 측면에서는 청년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복리후생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같은 경우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상생 모델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기업만 그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낮춘 것이 아니고요.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그것에 대한 뭐 주거, 의료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임금 보충에 대해서 광주시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광주시가 받아들여서 사실은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회적 임금에 대한 트랙도 같이 한번 해주신다면 격차에 대해서도 완화시키면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주도도 이제 다른 쪽보다 되게 선도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재직 기간 동안 일정 정도에 대한 이제 그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면 그 이상을 기업과 지자체가 이제 보존하는 형태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아마 제주도가 가장 많은 양을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조직 문화라든가 기업의 복리후생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뭐 어떤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의 구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의 지금 최근의 문제들을 저는 보면 매우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사회가 이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신호들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불안은 더 가속시키고 청년들에게 열정 표현을 강요하면서 더 높은 혁신들만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좀 우리가 좀 해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도움을 주는데 큰 힘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